아무래도 좀 휴가 기간이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산이나 바다, 계곡으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앞서 그 춘천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아, 잠깐이라도 나들이 갔다 와야겠다는 네.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좀 휴가 내고 길게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여름에는 저는 그래요. 이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이 시원한 확 트인 야외로 나가는 거를 네. 좋아하는데 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피부 건강입니다. 네. 자외선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이 피부, 휴가철 피부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이혜민 피부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휴가철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휴가 떠날 때는 설렘과 어떤 반감으로 네. 이렇게 떠났다가 휴가 갔다 와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피부가 또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휴가철 피부 건강 어떤 피부 질환들이 있는지 그 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네. 예, 이번 한 달은 장마 영향으로 이제 자외선 지수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여름하면 뜨거운 태양을 이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에는 야외 활동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과도한 자외선 노출 이후에 일광 화상을 입으시거나 또 기미주근깨와 같은 색소 질환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고온다습한 기후에 의해서 땀띠가 생기거나 벌레가 많이 증가하면서 벌레에 물린다든지 또는 각종 세균이나 진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 등이 그 여름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질환입니다. 네. 네. 뭔가 여름 하면 좀 까무잡잡한 피부라고 할까요? 저도 좀 피부를 태우고 싶어서 선탠을 잘못했다가 굉장히 가렵고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예. 이런 일광 화상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일광 화상이란 과도한 자외선 노출에 대한 피부의 염증 반응입니다. 주로 자외선 B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자외선 A도 어느 정도 발병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된 증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햇빛에 노출되었던 부위가 따가우면서 빨개지고 붓기도 합니다. 또 증상이 심한 경우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요. 근데 흔하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 전신이 이제 으슬으슬하다든지 하는 몸살 기운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햇빛에 노출된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그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고 또 증상은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난 후에 최고조에 도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하셨다가 하루 지나서 이제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그 피부가 약한 어린아이들은 금세 이렇게 뻘겋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랬을 때 일광 화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광화상을 처음 입었을 때는 그 차가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시거나 찬물로 샤워를 해서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얼음 찜질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에는 얼음을 직접 병변에 갖다 대시는 것보다는 그 비닐팩에 넣어서 얇은 수건에 한번 감싼 뒤에 간접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증상은 72시간 정도가 경과하면 완화되기 시작하고 또 좋아질 때는 각질이 한번 박탈되면서 좋아지게 되는데 좀 심했던 분들은 과도하게 이제 과색소 침착이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 부위가 너무 넓거나 물집이 잡혔거나 따가운 증상이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름철 휴가를 가기 전에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는 게 정말 필수품이잖아요. 필수죠. 예. 그런데 이런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줘도 일광 화상이 예방이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예방은 장기간 자외선을 노출을 피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가장 강한 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차단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 그 야외 활동 시에는 SPF 지수는 30 이상이면서 PA 지수는 2+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물이나 땀에 의해서 쉽게 씻기기 때문에 적어도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에는 물에 잘 씻어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타입의 차단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물놀이를 할 때도 이제 방심할 수가 없는데요. 네. 자외선은 수심 40cm까지는 투과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때 물에 이렇게 담겨지는 부분이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된다고 그래서 네. 아침에 휴가 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한번 딱 바른 다음에 어. 나 발랐다 하고 나서 아. 그 이후에는 좀 안 바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휴가철 이 뜨거운 여름에는 2~3시간에 네. 한 번씩 오. 덧발라줘야 된다는 거 이 점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름 휴가 뒤에 또 얼굴이 검게 그을리거나 네. 갑자기 뭐 기미 주근깨가 올라왔다 하는 분들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자외선 때문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휴가를 이제 보내고 나서 피부가 좀 검게 그을렸던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의 피부는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피에서는 멜라닌 세포를 이제 증가시키고 증가된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긴 하지만 이제 자외선 노출 후에 피부가 검게 탄다든지 또는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가 증가하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검게 그을리는 태닝은 색소 침착 이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면 본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미 주근깨는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기미나 주근깨는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네. 미용적 측면에서의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색소를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기미에 같은 경우는 주근깨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제 공을 들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한번 생기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네. 치료를 시작을 하셨다면 장기간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자외선으로 이미 피부가 그을린 상태에서 레이저를 받으시면 네. 피부가 그 레이저의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부색이 돌아온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미 얘네들이 한번 올라오면 잘 안 들어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자외선 차단제만 꼼꼼하게 잘 바르면 이 기미가 올라오지 않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반드시 그렇진 않고 기미 같은 경우는 예. 자외선도 큰 영향을 주지만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도 받고 또 네. 임신 출산과 같은 그 호르몬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외선이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 안 받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고 또 오늘 사진 사연 주제처럼 또 소소한 것의 행복을 많이 느껴보시면은 스트레스도 줄고 기미에 대한 걱정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여름철 피부 질환하면 땀띠를 빼놓을 아우, 수가 땀띠, 없는데요. 예. 땀 많으신 분들은 참 땀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어떤 부위에 땀띠가 많이 생기게 되나요? 예. 땀띠는 땀이 이제 피부의 표면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그 땀관이나 땀구멍이 막히면서 배출이 되지 못해 피부에 축적되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땀관의 그 막히는 부위에 따라서 크게 수정땀띠, 적색땀띠, 깊은 땀띠로 나뉘는데요. 주로 이 중에서 수정땀띠와 적색땀띠가 흔합니다. 땀관이 가장 표면인 땀구멍에서 막힌 경우는 수정땀띠라고 부르는데 마치 수정구슬처럼 투명한 얕은 잔물집이 피부에 생기고 가려움증이 전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땀이 잘 발생하는 겨드랑이, 서해부, 팔다리 접힌 부위 같이 땀이 많이 발생하면서 밀폐가 되기 쉬운 자리에서 땀띠는 주로 발생하고요. 신생아나 발열 환자에서 특히 많습니다. 보통은 치료가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는데 이보다 하부에 땀관이 막힌 적색 땀띠 같은 경우는 가려움증이 심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심하게 긁으셨을 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아기들이 땀띠가 생겼을 때 네. 엄마들이 보통 베이비 파우더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네.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과거에는 이제 기저귀 발진이나 또는 땀띠에서 베이비 파우더를 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예. 요즘엔 사실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 사용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어. 것을. 아, 그래요? 네. 아닌가요? 많이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이유는 파우더가 땀이나 습기와 반응하면 이제 축축한 상태로 피부에 남아 있을 때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또 파우더 가루 자체가 땀구멍을 막아서 땀띠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땀띠의 치료의 기본은 이제 환자를 시원한 환경에 두는 건데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용해서 땀이 더 이상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선풍기로 땀을 증발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땀띠가 잘 생기는데 네. 그 이유는 성인에 비해서 표면적 대비 땀샘의 그 분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땀도 더 많이 흘리고 땀띠가 많이 이제 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아이들을 샤워를 자주 시켜주시고 뭐 땀이나 이제 땀을 흡수를 잘하는 소재로 된 옷이나 이불을 이용하신다면 도움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색 땀띠 같은 경우는 많이 가렸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긁다가 이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 이제 많이 긁는 경우라면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이제 가려움증을 좀 억제하는 약을 처방해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아기나 아이들 땀띠 났을 때 파우더 이렇게 발라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뭘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되나요? 뭐 사실 뭐 발라주는 것들은 이제 시원하게 해준 뭐 수딩젤이나 보습제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생리식염수를 좀 안전하게 사용하기에는 생리식염수를 하나 사셔서 냉장 보관을 하셨다가 네. 이렇게 거즈 수건에 푹 적셔서 이렇게 찜질을 해주시면 아. 좀 안전하게 트러블 없이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땀띠도 문제지만 여름철에는 그 웽웽거리는 그 모기 때문에 어. 잠 설칠 때도 모기 많고요. 한 마리만 있으면은 아. 잠 다 잔 거죠. 네. 또 모기뿐만 아니라 또 예. 이상한 곤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곤충. 예. 벌레들이 많아서 참 바깥 활동하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네. 모기가 한 마리 들어오면 네. 저도 잡을 때까지 잠을 자주 하는데요. 예, 모기나 벼룩, 개미, 뭐 이나 벼룩과 같이 이런 다양한 곤충에 물려서 발생하는 피부의 손상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피부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을 곤충 교상이라고 합니다. 이 피부 반응이 나타나는 기전은 곤충이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려서 생기는 물리적인 상처와 또 물렸을 때 곤충의 타액에 포함된 독소나 항원성 물질이 주입이 되는 것, 그리고 물린 자리에 진드기 같은 경우는 물렸던 그 진드기의 일부위의 신체 부위가 이게 박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러면서 발생하는 이물 반응 등에서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곤충에 물리게 되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곤충에 보통 물린 것을 실제로 이렇게 목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인을 딱 특정하기가 좋은데 네. 대부분은 피부가 이게 증상이 올라온 뒤에야 발견하시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원인이 되는 곤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증상은 사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형태는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홍반이나 구진이고 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물린 것 같은 그 붉은 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집성 병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물집 병터는 성인 같은 경우면 노출 부위나 다리에 잘 생기지만 아이들은 신체 어느 부위라도 발생이 가능하고요. 또 이외에도 두드러기나 출혈성 병터, 피멍이 든 것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딱딱해지는 결절, 궤양 등 다양한 형태가 관찰이 됩니다. 또 곤충의 종류에 따라서 병터의 분포도 다양할 수가 있는데 모기처럼 날아다니는 곤충에 의한 경우는 신체의 이제 노출 부위, 얼굴이나 팔다리에 잘 생기고 또 이나 빈대, 벼룩처럼 피부를 기어다니는 곤충에 의한 경우는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주로 한정된 부분에서 이렇게 모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진 두드러기라고 불리는 곤충 교상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요. 이것은 2에서 7세 사이의 어린아이에게 호발하고 주로 여름에 나타나며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재발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진과 이게 두드러기, 이게 부어오르는 팽진이 혼재된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벌레에 물렸을 때
아이들이 가려워서 아유. 팍팍 많이 긁게 네.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긁고 바로 이렇게 치료를 안 해주면 어떤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뭐 봉화지겸이라든지 오. 이런 질환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 뭐 2차 감염이라고 보통은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농가진 형태가 가장 흔하고 농가진. 네. 성인 같은 경우는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그 어. 연조직염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음. 가장 좋은 것은 물리지 않는 게 그렇겠죠.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곤충 교상을 예방하는 방법과 또 물렸을 때 또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은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곤충 교상을 피하려면 그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이렇게 화려한 색깔의 그 밝은 옷이나 장신구의 착용은 피하시고 또 향이 강한 헤어스프레이나 향수 사용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내는 뭐 밴드라든지 스프레이 또는 벌레를 내쫓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 같은 것들이 이제 시판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곤충에 물렸을 때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기를 포함한 곤충에 물린 경우는 침을 바르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붓기가 심한 경우라면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는 멘톨이나 또 칼라민이라고 하는 국소 항소양제나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만일에 2차 세균 감염이 된 경우는 병원에 꼭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균 감염의 형태는 농가진이나 연조직염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그렇군요. 예. 2차 세균 감염, 특히 아이들에게서 네.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농가진 어떤 질환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농가진은 주로 어린이에게서 발생하는 그 화농성 표지성 피부 감염인데요. 주로 벌레에 물렸거나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 이제 환아들은 이제 병변 부위를 많이 긁게 되는데 긁으면서 이제 발생하는 상처를 통해서 피부에 흔한 상재균인 포도알균이나 사슬알균과 같은 세균이 피부 안으로 침투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아동기에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작은 물집에서 시작해서 구진 또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해서 농을 이제 형성하는데요. 이런 이제 물집이 터진 경우는 노랗게 특징적인 딱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삼출물을 만진 손을 통해서 다른 신체의 다른 부위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농가진이 아. 저런 형태로 나타나는군요. 네, 딱지가 생긴 형태이고요. 네. 예. 삼출물이 묻은 수건을 반드시 좀 따로 사용하도록 하고 소독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어린이 이제 아주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때까지 등원을 좀 미루시는 게 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예, 흔한 발생 위치는 콧구멍을 포함한 얼굴 그리고 팔다리와 같이 손이 쉽게 닿는 자리가 되겠고요. 증상이 국소적이면 항생제 연고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좀 광범위한 경우는 경구항생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균에 따라서 뭐 드물지만 급성 사구체 신염이나 성홍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신다면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연조직염은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질환인데요. 생소할 수 있죠. 네. 예. 농가진과 좀 질환이 비슷한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원인적인 측면에서는 세균이 감염됐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뭐 증상의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조직염은 표피 감염인 농가진에 비해서는 좀 깊은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부에 이제 세균이 진피나 피하 지방층까지 이제 감염이 된 경우를 말하고 다른 말로 봉소염 또는 봉화지겸이라고 부르는데요. 발병 초기에 이제 발열이나 오한과 같은 전신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또 피부에 국소적인 홍반이 있다가 진행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듯한 그 림프관염도 동반이 흔합니다. 그리고 병변 부위가 통증이 심하고 누르면 아프고 부종이 있고 열감이 있는 등의 그런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연조직염 같은 경우는 경구 항생제 사용이 필수적이고 또 증상이 아주 심하면 입원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봉화지겸이 연조직염 이거였군요. 네.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휴가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가족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50대 여성입니다. 이번 휴가 때 해수욕장에 가려고 하는데 선탠을 한 후에 쿨링 제품을 바르면 시원하더라고요. 쿨링팩이나 쿨링 젤 같은 제품이 피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제품이 굉장히 많죠. 네. 다양하고 제품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쿨링 젤이나 쿨링 팩과 같은 쿨링 제품은 뭐 태닝 후라든지 자외선에 노출되어 약한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 많은 분들이 뭐 오이나 감자, 뭐 차가운 녹차팩, 알로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천연팩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러한 것도 실제로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되고 일광 화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평소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나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런 천연팩에도 알러지를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그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휴가철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여름철 귀 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게시판에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민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